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눈을 떴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걸었던 길이 오늘은 끝없는 언덕처럼 느껴집니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질까 두려워 발을 떼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서 주저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순간 삶의 자유는 너무나 빠르게 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걷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만 있어야 할 때 찾아오는 무력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훨씬 큰 상실감을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걷지 못하게 되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 미처 몰랐던 몇 가지 선택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단숨에 앞당겨 버립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젊을 때부터 활발했던 분이었지만 70대가 되자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점점 외출을 줄였고 운동은 부담스럽다고 미뤘습니다. 어느새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자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관절은 더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예전부터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텐데. 그분의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노인을 10년 빨리 걷지 못하게 만드는 3가지 치명적 실수입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을 줄이는 습관, 두 번째는 잘못된 건강 상식, 세 번째는 심리적 두려움입니다. 이 3가지는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의자와 침대에 붙잡아 둡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 실수를 반복할까요? 한번 편해지면 다시 불편함을 감수하기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플 때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말은 많은 분들의 건강을 오히려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두려움 그 자체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걷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결국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동안 여러분은 그 환상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어떻게 걷는 힘을 빼앗아 가는지, 또 어떤 사소한 오해가 건강을 10년 앞당겨 무너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도 두 다리로 당당히 걷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과 실천이 필요한지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를 넘어 삶의 자존심이자 독립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자존심을 지키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실수, 스스로 움직임을 줄여버리는 선택이 어떻게 걷는 힘을 잃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덜 걸어도 별일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차를 타면 편하고 무거운 짐은 배달이 대신 가져다주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굳이 힘들게 오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매일 반복되면 근육과 관절은 아주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 몇 달만 움직임을 줄여도 다리 힘이 놀랄 만큼 빠르게 떨어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대 후반까지 활발하게 시장을 다니고 손주를 돌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이유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산책을 미루고 장보기도 온라인으로 대신했고 계단 대신 늘 엘리베이터만 이용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차고 한두 걸음마다 쉬어야 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더 심해져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근육이 크게 줄어든 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경고를 합니다. 걷는 힘은 천천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한번 근육량이 줄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아픈데 계속 걸어도 되나요? 라고 묻지만 적절한 움직임은 오히려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과도한 운동은 해가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쉬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퇴화의 길입니다. 한번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몸은 금세 게을러집니다. 자동차와 엘리베이터가 편리한 만큼 다리의 사용은 줄어듭니다. 시장 대신 온라인 주문, 집안일 대신 가전제품이 우리의 움직임을 빼앗습니다. 편안함이 쌓일수록 근육과 관절은 쉬는 법을 배우고 몸은 기억합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학습은 결국 걷는 힘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루에 얼마나 걸으셨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주차장에서 가게까지 몇 걸음 걸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앉아 있지 않았나요? 이 작은 무심함이 5년, 10년 후에 걷는 힘을 결정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걷는 능력을 잃은 사람들 대부분은 큰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조금 불편해서 혹은 괜히 다칠까봐 움직임을 줄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잠깐의 쉬움이 결국 독립적인 삶을 앗아갔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임은 생명의 증거이며 정지는 쇠퇴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통증이 두렵다고 멈추기보다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이라도 계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힘든 날이라면 집안에서라도 발목과 무릎을 돌리고 짧게라도 걸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실수, 잘못된 건강 상식이 어떻게 우리의 다리를 더 빨리 약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범하는 실수는 잘못된 건강 상식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히 퍼지는 무릎은 쓰면 닳는다, 걷다가 아프면 바로 쉬어야 한다, 계단은 절대 오르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 몸을 아끼는 조언 같지만 실제로는 다리 근육을 빠르게 약하게 만들고 걷는 힘을 빼앗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정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70대 초반까지도 등산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무릎은 많이 쓰면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말을 듣고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조금 닳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겁이 나서 계단도 피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다리가 가늘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근력이 크게 줄어 있어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무릎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고 활동량을 줄였던 것이 상태를 더 악화시킨 셈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연골이나 관절이 닳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이지만 움직임을 줄이면 관절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급격히 약해져 통증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적당한 운동과 근육 강화는 오히려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쓰면 닳는다라는 말보다 안 쓰면 더 빨리 닳는다가 현실에 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상식은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 쉬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휴식은 회복을 늦춥니다. 전문가들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면서 움직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을 직접 혹사시키는 운동 대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관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완전히 멈추는 것보다 속도를 늦추고 평지를 선택해 계속 움직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웃이나 지인들이 전하는 말은 경험담일 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기적의 운동법이나 이것만 하면 무릎이 다시 난다 같은 정보도 주의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관절 손상을 악화시키거나 불필요한 두려움만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믿을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세요. 둘째,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완전한 휴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다리 힘을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앉아 있을 때보다 걸을 때 훨씬 더 인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움직임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두려움과 근거 없는 조언을 따라 몸을 쉬게 하는 순간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실수, 노년기에 특히 자주 일어나는 생활 습관의 함정과 그것이 걷는 힘을 얼마나 빠르게 약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생활 속에서 작은 편의를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쌓이면 다리를 10년 이상 빨리 약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68세가 되면서 집을 리모델링하며 모든 공간을 편하게 바꾸었습니다. 문턱을 없애고 침대 높이를 낮추고 변기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무거운 물건은 전부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계단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무릎과 허리가 편해진 것 같았지만 2년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넘어질까봐 집 밖을 나서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작은 편의가 쌓여 몸이 점점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움직임을 빼앗는 편리함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노년기에 신체 기능을 유지하려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근육을 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며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을 볼 때 카트를 밀며 집 안에서도 최대한 앉아 있는 생활을 하면 다리 근육은 매일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히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작은 근육들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해 넘어짐과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능한 한 스스로 움직이세요. 집안일도 가볍게라도 직접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 밥을 차릴 때, 청소를 할 때 허리와 다리를 쓰는 것이 작은 운동이 됩니다. 두 번째, 계단을 완전히 피하지 마세요. 힘들다면 한 층만이라도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균형을 유지하는 동작을 생활화하세요. 양치할 때 한쪽 다리로 잠시 서 있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와 앉기 등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신경이 깨어납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선택이 5년, 10년 뒤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일본의 노인학 전문가 다케우치 가즈야 박사는 몸이 약해져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몸이 약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임을 빼앗길 때 사실상 스스로 노화를 앞당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기 속 김순자 어르신은 결국 물리치료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회복했지만 예전의 체력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한 게 꼭 좋은 게 아니었네요. 미리 알았다면 조금 불편해도 더 움직였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편안함은 잠깐의 안정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권하는 걷는 힘을 되찾는 전략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걷는 힘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막연히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곤 합니다. 그 사이에 몸은 더 약해지고 한번 떨어진 균형 감각은 회복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걸을 힘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 하루 2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그냥 늘어진 자세로 천천히 걷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앞에 두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뒤꿈치부터 착지 않은 올바른 걸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을 조금씩 늘려 20분에서 30분까지 걷게 되면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도 강화됩니다. 두 번째, 근육을 깨우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걷기의 핵심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번, 2세트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끝으로 서기, 뒤꿈치 들기와 같은 발목 운동은 균형을 유지하는 작은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생활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면 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기에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면서 관절을 깨우세요. 저녁에는 다리 뒤 근육을 늘려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지면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집니다. 매일 발을 마사지하거나 지압볼을 이용해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신경과 근육이 깨어납니다. 발이 불편하면 걷기 자체가 고통이 되어 결국 활동을 포기하게 되니 발 관리와 적절한 신발 선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근육량과 뼈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다리 힘을 급격히 약하게 만들고 작은 넘어짐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를 통해 뼈를 보호해야 걷는 힘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조언을 전할 때 늘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깨우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다가 금방 그만두지만 걷는 힘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꾸준함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여러분이 단 5분이라도 다리를 움직이고 계단 몇 칸이라도 올라가며 의자에서 몇 번이라도 일어나 앉는 것, 그것이 10년 뒤 여러분의 보폭을 지켜줍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 마음가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년의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지키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필요성을 알고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변화에 대한 부담이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걷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릎이 조금 아프니까 겁이 났어요. 혹시 다치면 어쩌나 싶어서 멈췄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하려니 재미도 없고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으니 금세 포기했어요. 몸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어도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 열정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 단 5분만 걸어보기, 계단 몇 칸만 올라가기 같은 아주 사소한 약속을 스스로와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자신을 칭찬합니다. 나는 오늘도 움직였다. 나는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작은 인정이 내일을 이어가게 합니다. 또한 동행자를 찾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배우자나 친구 또는 동네 운동 모임처럼 함께 움직일 사람을 만나면 꾸준히 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람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걷기 모임에 나가거나 온라인으로 매일 운동 기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 쉬었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 잠시 멈췄다면 다시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포기를 부릅니다. 노년의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움직임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건 오늘의 작은 걸음이지 어제의 실패가 아닙니다. 중국의 옛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여러분이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10년 뒤에도 당당히 걷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지 마음을 다잡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초대의 말을 전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걷는 힘을 잃지 않는 것은 단지 다리 근육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엄과 삶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왔던 수많은 노년의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아쉬움을 말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움직였어도 지금처럼 누워 지내지는 않았을 텐데. 누군가는 젊을 때처럼 무리하다 무릎을 망가뜨렸고 또 누군가는 아프다는 이유로 완전히 멈춰 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은 분들은 80대에도 당당히 마을을 걸어 다니고 손주들과 여행을 다닙니다. 걷는 힘을 지키는 비밀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매일 몸을 깨우는 작은 습관을 잊지 않는 것. 둘째,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동반자를 찾는 것. 셋째, 완벽을 바라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를 바꿉니다.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 삶을 지켜내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야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우리는 끝까지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작은 결심을 하나 세우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5분만이라도 집 앞을 걸어보겠다고. 혹은 오늘 밤 잠들기 전 가볍게 다리를 스트레칭해 보겠다고. 이 작지만 꾸준한 선택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걷지 않으면 생각도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곧 삶을 살아내는 힘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자유롭고 삶이 단단하길 원한다면 걷는 힘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미래 발걸음을 지켜줄 오늘의 한 걸음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낀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건강 이야기와 삶을 지켜내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롭게 걷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